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내년 4.15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은 추석 연휴 기간 민심 잡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전북의 총선 지형은 민주평화당의 분당에 따른 정계 개편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등 다양한 변수로 예측 불허인 상황에서 추석 연휴 동안 형성된 민심이 전북 총선 결과를 지배하는 상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의 5당 도당위원장들을 연결해서 이번 추석 민심 잡기 행보와 구체적인 총선 전략, 또 전북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와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 각 당의 행보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추석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조국 장관 임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 얘기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 많이 안 했어요. 평소에는 정치에 대해서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명절 때라도 같이 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민주평화당이 분당되면서 정계 개편 이야기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공천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추석 전후로 몇몇 출마자들이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각 당에서도 홍보나 민심 잡기 전략을 펴고 있는데 비전이나 민생 경제 살리기 대안보다는 각자 살아남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전북 정치권이 5가닥으로 나눠지게 돼서 도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잖아요. 정치권 분열은 걱정 반 기대 반이긴 한데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 전북 정치권이 잘 정리돼서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나 군산 조선소 문제들 같은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힘을 갖췄으면 좋겠네요. 네, 도민들이 생각한 각 당의 추석 민심 잡기 행보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는 시기는 추석의 막바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지역 정치 현재요. 국회의원 10명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입니다. 이춘석, 안호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조배숙,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운천, 또 대한정치연대 소속으로 유성엽, 김종혜 의원이 있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그러니까 5조각으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운천 의원 등 4명을 제외하고는 원내 교섭단체 실패와 무소속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연휴부터는 내년 4.15 총선을 향한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직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한정치연대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 민주평화당 임정엽 도당위원장, 정의당의 염경석 도당위원장, 끝으로 자유한국당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차례대로 연결해서요. 방송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분을 각각 10분씩 드리면서 순차적으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만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일요일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도민들께 먼저 위원장으로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도민들의 기대를 지난 총선에서 저버린 모습을 맛보셨고, 그래서 대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더 우리 지역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준비를 앞두고 도민들께 한 말씀을 하신다면요. 네, 지난번 그 총선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능력에 대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전북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이 그 이후에 황골 탈퇴, 심기일전해서 여러 가지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안정적인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또 안정적인 국정,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예.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또 단합하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밥상을 둘러싸고 많은 가족분들끼리 이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시겠습니다만 역시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이 여파가 앞으로 민주당에도 전북 도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내지는 어느 정도의 반대 기류로 인해서 조금은 손해를 볼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저희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런 개혁 과제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 나감으로써 어떤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또 받아가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북에서 높은 당 지지율과 경선의 시너지 효과를 들어서 또 외부 연사 영입을 통한 전략 공천 하지 않을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데 총선 관련해서 일단 공천 룰 밝히셨고 그래서 전북의 상황도 역시 이제 중앙당과 함께 교회를 이룰 것 같은데 총선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랄까요? 목표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이제 후반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저희 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탄생의 또 주역이고 예. 상당히 중요한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전 누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당으로서는 저희 당에 이제 좋은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후보들이 이제 원팀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또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잘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역시 우리 지역 안에서 민주당은 본선보다도 경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선에 앞서서 진행되는 어떤 자격 심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까다롭게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그 경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항상 이제 총선 때가 되면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당이 분열되고 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당은 총선 1년 전에 공천과 관련된 그런 룰을 거의 이제 완성을 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현재 준비들을 각 후보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이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또 안심번호로 해서 한 50% 정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고 이제 또 신인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신인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나 배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가산점들을 또 이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당내에서의 어떤 신진 세력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인과 여성 가산점이 있습니다만 역시 현역 내지는 기존에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들과의 경선 구도에서 신인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떤 조직이라는 것.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당원 모집을 아마 전북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이 할 정도로 당원 모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신인에 대한 가산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고 또 현역에 대한 컷오프도 진행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만 신인 관련해서 좀 더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는지 인재 영입위원회도 있고요. 네.
우선은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되고요. 예. 이 평가에서 이제 그 하위 20%의 평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점 예전에는 뭐 그 이제 예전 컷오프나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인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20%, 신인의 경우에는 20% 정도 지금 저도 정확히 좀 기준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예. 가점이 부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우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네 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소위원회에 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당으로서 전북의 예산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내년 국회 예결산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4명의 국회의원이 예결산위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여야를 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4분의 우리 예결위원들이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서로서는 뭐 제가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이제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좀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이제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당 출신 우리 전북 출신 의원님들께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예.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에 협조를 좀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다른 당의 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민들께 끝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 항상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당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전북 발전과 전북 우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뛰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는 전북 도당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도민들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추석 막바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인사를 좀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훈훈한 추석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지역장벽 깨고 막힌 통로 열고 또 홀대받은 전북 예산 제대로 좀 바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그런 준엄한 명령을 받고 제가 그 4년 동안 지금 예결산 위원으로 전라북도 예산을 무려 6조 원에서 7조 원 시대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 1년 또 마지막 예산결산위원으로서 홀대받은 예산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역을 오고 가시면서 민심을 좀 살피고 계시는데 바른미래당에 대한 우리 도민들 생각은 어떻다고 느끼시는지요? 사실 제가 40% 가깝게 해서 당선이 됐지만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10% 한 자리 숫자입니다. 참 안타깝죠. 민주당의 너무 일당 독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 반대편에 있는 한국당 그 사이의 틈새에서 꿈틀거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장벽 깨고 또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정말 그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민생 실용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빨리 열려졌을 때 우리 전북 발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민주평화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우리 지역 안에서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쪼개지면서 두 석과 세 석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권 분열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래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전략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제가 지역장벽 깨서 정말 전라북도는 30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주 시대에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러한 정치 시대로 전북이 이렇게 홀대받은 것이 됐는데 예. 20대에 와서 그거를 많이 깼거든요. 그렇죠. 상발동 정치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 예. 과거 예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예산이 확대가 되고 또 정치가 실종된 정치가 살아나고 그래서 양당 정치, 다당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이 가장 큰 의미고요. 예.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4년 전보다는 이러한 지역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여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이제 성숙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그거를 저희 바른미래당이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얼마든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스려 가지고 예. 21대 총선에서는 더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 김관영 의원하고 정운천 의원 그렇죠. 인물론으로는 어디보다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당을 키워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예. 자, 뭐 바른미래당의 전체적인 도민들의 생각이 이제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바른미래당 예. 안에서도 내분이 좀 있어서 과연 총선까지 이 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유지하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은 내년 우리 지역 10곳 중에 물론 이제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후보들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인가? 신인은 어느 정도 기회를 보장하고 외부 인사를 이제 받아들이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실까? 사실은 희망이 있을 때 인재도 영입되는데 지금은 누가 당선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유승민, 안철수 양 대표를 합치는데 국민 통합 포럼을 만들어서 이현주 의원하고 저와 함께 예. 그걸 만들었는데 그 두 분이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안철수, 유승민이 다시 우리 당 대표를 빨리 맡아서 아하. 제대로 해나간다면 인재 영입도 될 거고 전라북도에서 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서 김관영, 정운천 두 분이야말로 인물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전북 정치의 두 분의 힘만으로는 새로운 신인과 외부 인사 영입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죠. 중앙당이 저렇게 내용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아하. 중앙당이 힘을 받고 저희가 반제 지렛대로 바치게 되어야 인재 영입은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9월, 10월, 11월 달 한 3개월, 4개월 안에는 꼭 예. 만들어낸다고 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늘 정운천 위원장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의원으로서 이제 그 당시 여당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쌍발통을 주장하셨고 당선이 정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바른미래당으로 또 당을 이제 옮겨갈 때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과연 바른미래당이 추후에 어떻게 정치적 진로가 바뀔 것인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측과 통합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열어두고 좀 더 질문을 드린다면요. 이번에 이제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바람에 예. 굉장히 민주당의 정체성 어떻게 보자면 그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현재 그 바깥에서 빅텐트를 치자 또는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예.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지만은 오로지 헌법기관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전북 발전을 위해서 예산통으로서 전북에 큰 기여를 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 왔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요새 내려보니까 많이 그걸 인정해 주셔서 예. 요새는 껍보리 신세 면하고 알보리가 된 기분입니다. 예. 정운천 의원 하면 본인께서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 의원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실제 7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제 4년 연속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건 참 이례적입니다.
그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쭈고 싶습니다. 사실 4년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눈총을 많이 받았죠. 그렇겠죠. 왜냐면 네.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걸 4년이나 계속 하다 보니까 예. 그러나 정말 32년 만에 지역장벽 깨고 예단을 만들어 보라고 우리 도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예. 그런 눈총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첫 해부터 우리 시군 예산 담당자들을 1월달에 예산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같이 함께 뛰자.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 예산실장만이 아니라 그 밑에 사무관, 서기관까지도 다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교섭을 하고 만나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4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저인망처럼 어선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노력을 해보니까 예. 사실상 이 쌍발통 정치가 다른 당하고 또 함께 하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예.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농해 수위시고 지금 그 정운천 위원장께서는 이미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에 혁신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제기를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정운천 위원장께서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 3만 7천 개 농업 마을이 있는데 예. 40살 이하 청년 농이 7,800밖에 없는데 그 50%가 농수산대학 출신이라서 농수산대학이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등원하자마자 지금 4년 동안 거기 480명을 550명으로 이렇게 늘리고 지금은 이제 1,000명 이상 늘리자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분교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아직 뭐 밥도 숭늉 먹으려고 해요. 불도 안 뗐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 올리고 하나 또 좀 제가 1억 5천만 원 용역을 주어가지고 예산 용역을 주어가지고 예. 지금 분교를 농산대학을 키워나가는 걸 먼저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불과 합쳐서 지금 현재는 550명이고 1,000명이 된다 해도 네.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30초 도민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이어서 쌍발통 정치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도의 정치가 실종된 정치 살려내고 제가 항상 약속했던 열목하겠다는 약속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평가를 꼭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훈훈한 추석 꼭 되십시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각 당의 추석 민심 잡기 행보 총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5당의 도당 위원장들 만나고 있습니다. 사전 방송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이제는 민주평화당 임정엽 도당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들께 인사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우리 전북 현안에 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정치권에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좋은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 참 그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이제 분당 사태가 벌어졌고 지지율도 예.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할 텐데 예. 도당위원장으로서 그 좀 책임이 또 앞으로의 그 대안을 찾는 데 많은 공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전북 정치 발전을 책임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는데 저희들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예. 일부 미흡한 점들이 있고요. 현재 저희 당이 약간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수습해서 앞으로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예. 도당위원장 항상 늘 지역에 계시는데 이 민심의 변화를 좀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추석 때 만나본 그런 민심, 주민들의 생각, 걱정이 많죠.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나라 안팎에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농민들은 풍년이 들었어도 걱정이고요. 예.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청년층은 취업 때문에
또 많은 도민들은 전북의 현안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걱정들이 참 많은 걸 들었습니다. 예. 10개 선거구가 있는데 5곳의 지역위원장 외에 나머지 5곳 아직 지역위원장 임명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당내를 지금 이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에 이제 영입이라든지 다른 당과 더불어서 역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총선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작지만 강한 정당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이제 정당으로서 변모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첫 번째로 약자 동맹, 즉 어렵고 힘든 국민들 위해 연대를 확실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전국의 소상공인 연합회가 정당을 결성한다고 결의를 했고요. 지금 1만 명 발기인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만 이제 창당이 되면 합당이나 연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더 키울 생각들이고요. 예. 청년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인력도 늘어났는데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복지와 정책의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분들도 이 현실 정치에 함께 참여해서 좋은 정책들도 만들기 위해서 연대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보면 총선 현직과 전직, 그러니까 전현직들의 어떤 리턴 매치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뭐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의 신인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정치 신인, 새로운 인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인물에 대한 뭐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 그런 욕구로도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떤 그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인물 그동안에 항상 찾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또 지나놓고 보면 또 비판도 일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이나 소상공인 또 업무가 엄청 늘어나고 비중이 커진 사회복지사 이쪽 관련 사람들 또는 전국 인구의 4.5%인 농민과 1%인 임업인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추구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정치권에 부탁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인물로 영입을 하려고 신인으로 영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에 이런 사람들을 넣는 것을 주민 추천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이제 대한정치연대도 제3지대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 영입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경쟁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정치와 우리들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양측이 서로 보완하고 또 선의적 경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칼라, 저희들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고 전략을 세워서 지지도를 높이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라북도 행정에 상당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GM 사태 때도 그렇고 조선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역시 분산 경제 회복돼야 되겠고 또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어떤 통과의 문제도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방향이 뭐 전체적인 도정을 살피긴 그렇겠습니다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북의 몫을 찾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놓친 게 많다. 이런 부분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대로 전북 정치가 갈 수 있도록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북 경제에 관해서 고용이 많이 늘었다라고 전라북도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
그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수는 뭐 2만 3천 명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36시간 이상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10,000명이 감소한 그런 통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ILO 그 세계 노동기구에서 그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는 하고 있지만 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고 이걸 수입 취업자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 단위에서 고용률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도저히 못 챙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안의 의결 이제 앞으로 이제 본 회의를 뭐 계속해서 가야 될 과정이 남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이제 선거 50여일 전에 획정이 선고가 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예, 그랬었죠. 지금 많은 사실 후보자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입지자들이 속이 타는 것은 맞지요.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정치 행태가 계속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번 이제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지역구 의석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5당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약 10% 정도 증원을 통해서 지역구를 현재로 유지하는 데 중심을 둬야 될 텐데 예. 그렇다면 이제 또 그 국민들이 저항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세비는 50% 삭감을 하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국민 소환제 같은 것을 이 법에 넣어서 통과를 시켜서 바깥 못하는 정치인들은 퇴출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 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를 해줄 것이고 예. 결국 지역의 목소리도 그리고 지역의 많은 사업들도 우리 전북의 지역구가 줄지 않으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10석 중에 7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 그리고 분당으로 민주평화당이 5석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라북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목 그리고 밥값하는 정치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북 50년 100년 후에 뭘 먹고 살 것인지 전북 도저히 놓친 것은 뭔지 정치권과 행정 우리 모두가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앞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임정엽 전북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염경석 신임 도당위원장 만나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염경석입니다. 예, 다시 이제 정의당을 또 이끌게 됐습니다. 네. 예, 경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당위원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체불사업장 노동자가 늘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한가위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힘을 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당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선을 치렀다는 말씀을 지금 바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찌 보면 2012년 정의당 창당 이후에 경선 치러진 도당위원장은 처음이십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어찌 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득표율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네. 도당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내부적으로 선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취임사에서 정당 득표율 20%를 획득해서 정의당을 힘있는 전북 제1야당으로 만들겠다 밝히셨습니다. 네. 하지만 도내 10곳 선거구 중에 한 석도 현역은 없습니다. 물론 내년 총선을 기대한다는 말씀이시겠습니다만 총선 진행 상황 그리고 전략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전체 12.3% 도의원 비례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의 도의원이 지금 당선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영심 의원이죠. 네. 그때 당시 정당 득표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두 번째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를 모아서 이제 명실상부한 전북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그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정당 득표를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저희들은 사회적 약자, 이른바 이제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이런 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정당이고요. 예. 기존의 정당들은 어쨌든 뭐 중앙 정치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에 와도 어쨌든 지역의 그동안의 기득권층, 이른바 토우 세력이라는 사람들과의 그 연대를 통한 정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동안 정치에 소외됐던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의 그 아픔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갈 거고요. 예. 투표라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어쨌든 저희들의 활동으로 또 신뢰로서 그분들의 마음을 잡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안에서만 보면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습니다만 이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과연 정의당의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득표율은 정당 득표율은 높습니다만 현역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을 좀 깨야 되겠습니다. 정의당이 새롭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 정의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인식을 좀 심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내년 총선에서는 좀 새로운 인물들이 10곳 모두 다 좀 후보들이 나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뭐 다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들은 지난번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 전북에서는 3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21대 2020년 총선에서는 전라북도의 이제 지역구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10곳의 그 선거구 중에서 5곳 이상은 우리 후보를 내겠다. 그런 제 그 목표를 갖고 있고요. 우리 일단은 당원들부터 준비되어 있는 당원들을 어쨌든 총선 후보로 출마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갈 거고요. 필요하다면 참신한 인물로 인재 영입 사업도 병행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인재 영입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그 인물이 넘치죠. 근데 저희 당이 아직은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 참신한 인물도 쉽게 저희 당이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못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진보적이고 또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을 우리 당의 후보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이제 의결돼서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로 대표제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로만 본다면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렇게들 다들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회의가 통과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 12월 15일로 기억하는데요.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총론적 합의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원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걸 딴지를 놓고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해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약속을 위반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냈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들이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도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거라고 봅니다. 뭐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이 원래 현재 제도가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배분되는 게 아니고 거대 양당만 유력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정당들은 상대적으로 그 득표에 비해서 작은 의석수를 배분받기 때문에
더 그 국회에서 역할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의 패스트트랙 안으로 보면 지역구가 225석, 비례가 75석 이렇게 이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네. 정의당의 어떤 득표율로 봤을 때 비례에 우리 지역의 후보들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또 뭐 정의당 전북도당에서 본다면 그 부분도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관심사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노력들도 좀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후보들에 대한 그 발굴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요. 이전보다는 색다른 지원 사업들을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 도당 열심히 준비하고 위원장이긴 합니다만 권태영 현 이제 중앙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예. 어찌 보면 염경석 도당위원장과의 그런 중앙당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예. 전번에 저희 당원 워크숍에 오셔서도 전북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도 하시겠다고 우리 당원들한테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예. 하여튼 총선이 올 때 우리 심 대표님께서 최소한 전북에 3번 이상 내려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적극적인 중앙당 차원의 지지와 지원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10곳 중에 5곳을 후보를 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들께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고요. 특히나 청년층들이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정의당이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조국 후보 딸의 그런 특혜나 반칙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 입장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망나니 칼춤을 춰대는 딴지 걸기식 자유한국당과는 손을 잡고 망나니 칼춤을 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일단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분도 있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변하지 않았고요. 다만 우선은 더 나쁜 정당부터 우리 당 정치판에서 내쫓고 예. 좀 더 나은 정당들과 보수의 진보의 대결 구도로 정당 구조가 혁신될 수 있도록 예.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염경석 전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자유한국당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북 도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정치를 바라다 보는 저희 한국당의 입장에서는요, 정치가 이게 도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출발할 때 어떤 기대도 컸고 희망도 컸습니다만은 전북에서는 그 아주 1등으로 그 당선을 받는 득표율도 맞이했었죠. 그러나 불안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좀 분발해 주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지난 저희 한국당의 실정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가 출발을 했지만 예. 그런 반사이익이나 기회라기보다는 사실 전북에서는 동등한 전북 발전에 저희 한국당도 좀 그 책임을 져야 되겠다. 예. 이런 느낌으로서 도민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 민심을 계속해서 살피고 계실 텐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참 생각이라 할까요? 목소리들은 어떻다고 느끼시는지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그 여러 여기가 그 민주당이 거의 텃밭이고 과거에는 그 저희가 집권당일 때는 야당의 중심 세력이었는데 예. 지금은 정치 발전의 어떤 기대감이 한국당에게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다 견제 그다음에 균형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발전에 한국당이 어느 몫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아서 저희가 더 자중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총선 후보를 내셔야 될 텐데 네. 10곳 중에 정의당은 5곳까지 내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어려웠을 때도 저희 당은 전 지역구를 다 냈죠. 예. 현재 전북이 10개 지역구인데 익산을만 현재 그 위원장이 비어 있는데요. 예. 어떤 그 익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고 전부 다 공모를 해가지고 전 지역 다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 제1야당일 뿐더러 저희가 그 수권 정당을 오래 해왔을 뿐 그리고 또 전북 발전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도 있을 테고요. 또 네네. 총선 원칙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어떤 그 저희가 그 공천 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앙당과의 조율을 하고 있는데 당세 자체가 전북에 워낙 열악하니까 도민들의 뜻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원책 크게는 중앙당으로부터 저희 한국당의 그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전북도당 자체가 전북에서 시의원이라든가 소속의원이 단 한 명도 안 계셔요. 예. 국회의원 어렵게 됐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 번도 안 계시고요. 예. 이런 정치 현실을 저희가 꿰뚫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공천에 우리 전북과 중앙당과 가교적인 분으로 하여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인재 영입에 좀 난항은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준비를 이제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솔직히 저 인재 영입은 저희 한국당 전북도당으로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훌륭한 분을 아무리 모셔도 지역 정서라고 하는 큰 틀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또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최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게도 정치 신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좀 발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역 발전이나 정치 미래에는 한국당과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고 예. 저희가 그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다른 당과 상대적으로 좀 다르게 중앙당 차원의 공천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인력 지원 뭐 이런 대대적인 지원이 뒤따른다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근데 사실 야당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중앙당에 기댄다. 예. 이게 특히 말하자면 이 득표력이라고 하는 큰 나중에 방식이 나오는데 예. 출마자들이 당선이라기보다는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면이 더 크거든요, 여기가. 예. 이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그런 면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최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서기가 쉽지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총선 때 이제 도당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당의 지원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나 전북은 그래도 중앙당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전북에서 출마하는데 예. 뭐 지지율 회복이랄지 이런 정도로 쓰여진다기보다는 차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발돋움 이런 데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이 선거법을 강행 처리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선거를 갖다가 한국당이 흔히 말하는 뭐 딴지를 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선거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야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지난번 선거라거나 현재 그 민주당의 분위기로 봐서 차기 집권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현 여권 세력으로 선거를 치르면 과연 가반 의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선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오히려 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권 뭐 10년, 20년 여러 가지 얘기했고 뭐 때로는 영구 집권 야욕도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민주당이나 한국당 이 양당에게는 현재 이 패스트 트랙이 비례대표제를 확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얻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군소정당에게 많은 그 분위기가 좀 쏠리겠죠. 이득이 가고 예. 이러면은 이러한 군소정당, 즉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이 아닌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제2당, 제3당 이런 당과 연계하는 어허. 이중대, 삼중대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이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날치기 통과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했고요. 중앙당에서. 예. 나아가서 이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인데 이러한 법률적 행위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전북이 집권당이 저희 당이 한국당이 집권당에 있을 때는 예. 전북의 또 다른 말이 홀대였습니다. 예. 홀대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다른 홀대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 발전에 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민주당이 이 의석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 양태는 도민이 거부한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좀 거듭나야 되고 오히려 민주당에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 알겠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이런 걸로 좀 채 말씀드리고 안 싶습니다. 하세요? 예. 도민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예. 참 저희 한국당 전북도당에서는 도민들께 인사할 때마다 매우 힘듭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실망이 크겠죠. 아직 가시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더욱 반성하고 삼가하는 일을 저희가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의 반사 이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전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이런 현재 정치 상황에서 보면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 어쩌면 차기 집권당에 가까운 한국당에게 많은 기회를 좀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항술 전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토론 그만합시다. 각 당의 추석 민심 잡기 행보와 총선 전략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 민주평화당 임정엽 도당위원장, 정의당 염경석 도당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자유한국당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민심 이 정치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 그만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